자, 이런 거란 말이죠. 똑같은 전략과 전술인데 거기에 도박적인 플레이, 뭔가 새로운 것이 가미되면서 그것이 전혀 다른 그런 전략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 맵에서 이제 보통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입구가 2단계에 걸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입구, 예, 아래쪽, 그러니까 앞마당 멀티 쪽에서 그 얼음 지역으로 나가는 입구 쪽에다가 그 저그들이 해처리를 먼저 펴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성큰이면 성큰 뭘로 해가지고 수비 라인을 갖추면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해처리를 멀티 지역에 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저그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테라는 뭐 지금 보시는 그냥 투베럭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멀티 지역에다가 조창호 선수가 먼저 해처리를 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정적인 그것도 뭐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가장 안정적인 형태는 아닌 이런 거를 예, 김재훈 선수가 위험부담 감수하면서 SCB를 3기 4기씩 데리고 가가지고 벙커링을 하니까 그거 자체는 뭐 막기는 막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조창호 선수 뭐 계속 드론 뽑았어야 할 예, 미네랄로 저글링 뽑은 거 다 죽었죠. 예, 거기다가 드론도 피해가 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아마도 이 조창호 선수가 이 연습 경기를 하면서 이 사일런트 볼텍스에서 테란 상대로 설마 벙커러시를 당하랴 한 번도 이 연습을 통해서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어쩌보면은 본인 스스로는 좀 황당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조창호 선수 같은 경우는 SCB 3기를 봤다면은 김재훈 선수 입장에서는 작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벙커러시를 하겠다는 것을. 그렇다면 재빨리 드론을 더 많은 새 드론을 데리고 와서라도 SCB를 막았어야 되는 것이 급선무였죠. 김재훈 선수가 앞서 그 경기 시작 전에 뭔가를 경기 전에 전략을 준비해오는 선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역시 김재훈 선수가 준비를 해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첫 경기에 이어서 또 하나 김재훈 선수가 보여주는 것이 일단 벙커링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계속해서 그 마린들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니까 기본적인 생산력의 평균 점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조창호 선수로서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냥 앞마당 포기해버리고 앞마당 포기해버리고 저글링을 좀 모아서 김재훈 선수에 한번 본진을 쳐보든지 예, 아니면은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어쩌면 머린들이 그 앞마당 쪽을 뭐 밀었다 손 치더라도 갇힌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조창호 선수가 막을 수 있다라고 그냥 판단을 했었는 모양이에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좀 의외의 경기가 나왔습니다. 뭐 경기 결과보다도 그 경기 내용 이런 경기가 다 나오는군요. 네. 참 다양한 그런 경기를 볼 수 있는 스카이be 온게임넷 스타 리그 16강 3주차 이렇게 해서 A조는요 지금 현재 임요환 선수와 박정석 선수가 1승씩 그리고 김재훈 선수가 1승 1패 여기에 조창호 선수가 2패를 기록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창호 선수 탈락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요. 임요환 선수가 이길 바라야 됩니다. 조창호 선수 네. 입장에서는. 그래야지만 조창호 선수가 박정석 선수를 이기고 임요환 선수가 또 뭐 김재훈 선수를 이겨준다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밑에서 3명이 동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그 반대로 박정석 선수가 다음 주에 그 임요환 선수를 이기면 박정석 선수가 진출 확정, 조창호 선수는 탈락이 확정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A조의 경기를 여기서 정리하고요. B조의 경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B조의 경기를 치를 두 선수 김대건 선수와 이재항 선수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상대는 기욤 패트리 선수인데요. 자, 안마나 멀티죠. 탱크로 공격. 지지, 예. 지지 나옵니다. 기욤 패트리. 자, 기욤 패트리 선수. 김대건 선수. 6수 만에 온게임넷 스타리그 본선에 진출해서 첫 경기 기욤 패트리 선수 상대로 승리를 따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스트 이글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한창 그 메카닉 테란으로 명성을 떨칠 때 이 선수가 단점이 바로 저그 상대로의 바이오닉 운영이었거든요. 그러한 점이 오늘 저그 상대로의 앞으로의 이 어떤 전략 전술을 펼쳐질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지지 이재영 안영모 선수와의 이 경기 그야말로 저그 대 저그의 경기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어요. 김재환 선수, 이재환 선수 좀 표정이 나왔는데 참 어떻게 보면 다 잡은 경기 놓친 거였죠. 예, 시라손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인천 게이머고 이 선수가 테란 상대로 임요한 선수와 같은 팀이기 때문에 테란 상대로 오히려 박효민 선수를 능가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다고 하고요. 박효민 선수가 어떤 그 게릴라 전술의 테란을 잡는 유형이라면 이재항 선수 같은 경우는 물량 쪽으로서 테란을 잡는 그런 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재항 선수가 임요환 선수와
같은 소속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연습 경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이 테란 상대로 가장 강력하다라고 얘기가 되는 그런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대건 선수가 바로 테란 유저, 그것도 바이오닉 테란 쪽에 조금 약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선수란 말이에요. 자, 이 두 선수 모두에게 시험 무대가 될 것 같네요. 네, 뭐 한 가지 좀 주목할 수 있는 측면이 두 선수 모두 예선을 거쳐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근데 예선 전적이 두 선수 모두 6승 2패입니다. 6승 네. 2패인데 예선에서 반선맵이긴 하지만 그 바랄라 선맵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들이 2패가 다 그 섬에서 진 거예요. 아하. 예, 선맵에서는 두 선수 모두 1승 2패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다 안 좋은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재양 선수는 프로토스에게 다졌습니다. 네. 김대건 선수는 전부 저그한테 졌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김대건 선수가 아무리 그 저그 상대를 많이 세졌다 그래도 역시 섬에서 저그 상대하는 건 아직도 조금은 그 약점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재양 선수는 아무래도 진짜 이묘한 선수와의 연습 경기를 통해서 굉장히 섬에서의 테란 상대하는 각종 전략 전술을 좀 구상해 오지 않았을까 싶고 예, 김대건 선수는 연습 상대가 그렇게 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재양 선수가 그 지난주에 안영모 선수와의 경기 때 졌지 않았습니까? 연습 경기 때 상당히 많이 졌다고 했는데 이재양 선수가 오늘 오면서 하는 얘기가 임현 선수를 상대로 이 크림슨 아이즈라는 선맵에서 연습을 했는데 이겼다고 하네요. 네, 두 선수가 경기를 치른 맵이 크림슨 아일즈입니다. 섬맵 함께 보시죠. 예, 뭐 최초로 시도되는 3인용 선맵이고요. 예, 의외로 예, 섬에서 프로토스 이기기 진짜 힘들다는 저그가 뭐 한 번 이긴 예, 이런 경력이 있는데 뭐 김신덕 선수의 경기였었죠. 예, 아무튼 저그가 좀 비교적 쉽게 앞마당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저그가 프로토스 상대로 좋다라고까지는 말을 못해도 다른 선맵에 비해서는 할만하다. 예, 그리고 테란을 약간 테란이 저그 상대로 할 때 저그가 여기저기다 막 멀티하면은 테란이 진짜 그거 일일이 부수고 막 이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3인용으로 만들고 멀티 개수도 조금 어떻게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볼까 뭐 이런 식의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본진 포함해서 멀티 개수를 세어보니까 다이어 스트레이치보다 이메일이 더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테란이 썩 사실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예. 김신덕 선수가 김승엽 선수와 이 경기에서 이 맵에서 경기를 한번 치른 적이 있는데 그때 김신덕 선수의 전략을 놓고 보면 스컬지로 완전히 김승엽 선수의 그 멀티할 수 있는 활로를 봉쇄를 해버렸단 말이죠. 네, 김신덕 선수가 잘했던 점은 어떤 그 빈틈이 생기는 섬에서의 프로토스, 그러니까 커세어를 운영하고 그리고 소규모일 때는 스콜지의 영향력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렇죠. 커세어가 모여서 진출할 즈음에 이 보통 멀티를 하고 그리고 리버로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빈틈 있는 타이밍을 뭐 김신덕 선수가 잘 노렸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재양 선수는 아마 김신덕 선수의 경기를 참고를 많이 할 텐데 이재양 선수의 나올 수 있는 전략 어떤 것도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 완전 섬맵에서의 어떤 그 뮤탈리스크나 스콜지를 활용한 공중전을 선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이 김대건 선수가 물론 바이오닉이 취약하다고는 하지만은 일단 지상 맵이 아니고 섬 맵이기 때문에 메카닉으로 충분히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발키리를 만약 운영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뮤탈리스크와 스콜지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김대건 선수 1승을 올리고 있고 이재양 선수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두 선수에게 모두 이 시험의 무대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김대건 선수는 메카닉에 비해서 바이오닉 쪽이 조금 취약하다라고 얘기가 됐던 선수, 반쪽 선수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재양 선수를 상대로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인식을 완전히 불식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건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모종의 지금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네. 자, 김대건 선수와 이재양 선수 한판 승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이재양 선수와 김대건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스카이베 온게임 네스타 리그 16강 3주차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이글 김대건. 예, 김대건 선수 맵 어떠냐, 연습해보니까 어떠냐, 뭐 이런 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예, 좀 그렇게 자신 있어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별로 자신 없다, 연습 별로 못했다 막 이러더니 예, 얘기가 끝날 때쯤 은근슬쩍
근데 뭐 맵은 테란이 좀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김태권 선수의 모습. 자, 이재항 선수의 모습입니다. 시라소니 임요한 선수와 같은 팀. 임요한 선수와 연습 경기를 많이 치러줬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임요한 선수가 연습 경기를 그렇죠. 해주는 그런 무대에 섰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이제 긴장감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 멋진 경기를 기대해보면서 크림슨 아이즈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김대건 선수의 진영 12시 테란입니다. 이재항 선수의 진영입니다. 5시 저그. 김대건 선수의 저 위치가 김대건 선수의 모습. 바로 D조에 있었던 김신덕 선수와 김승엽 선수의 대결에서 김승엽 선수의 위치네요. 예, 그렇죠. 이재항 선수의 모습. 예, 지금 뭐 김대건 선수가 지금 이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재항 선수가 지금 이 지역에 지금 위치가 형성되어 있는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지역은 수비하기가 좋다. 예, 뭐 들어오는 데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수비하기가 좋고 대신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 지역보다는 뭐 안 좋다 이거죠.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공격적인 형태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12시가 좋고 조금 초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선수에게는 5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앞마당이 있고 또 섬 사이사이마다 또 게스 멀티가 있고 그리고 미네랄 멀티가 두 곳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이어 스트레이츠 가장 대표적인 선맵인 다이어 스트레이츠보다 전체 어떤 자원을 캘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습니다. 한 군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앞마당 언덕 아래쪽에 또 하나의 멀티가 있다는 점이 이 섬에서는 항상 장기전 양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반에 승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테란의 입장에서는 더블 커맨드도 가능은 합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나 테란이 물론 완벽하게까지는 안 되기는 합니다만 본진에서 어떤 이 앞마당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언덕 아래 멀티를 일정한 정도까지는 수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란이 더블 커맨드를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 커맨 센터를 지어서 섬으로 날리고 그리고 또 배럭도 하나 보통 지어서 날려서 그 배럭에서 나오는 유닛으로 거기 수비하고 그리고 본진에 배럭 하나 더 지어갖고 또 수비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일반 선맵에서는 건물이 한참 날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저 게임 팬들의 예상 투표 결과인데요. 김대건 선수가 75, 이재항 선수가 25. 야, 역시 김대건 선수의 어떤 부활. 예전의 명성을 뭐 그대로 알고 있는 듯 그렇죠. 하죠. 더블 커맨드 하네요. 김대건 선수 그런데요. 김대건 선수가 이 맵이 오히려 테란이 유리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항 선수는 이 맵에서 테란하고 경기를 해보니까 특히 임요한 선수하고 연습도 해보고 하니까 임요한 선수가 더블 커맨드 같은 걸 많이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로드가 가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블 커맨드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흔히 커맨드 센터를 짓는 지점으로 오버로드가 가보지 않습니까? 더블 커맨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거죠 지금. 자, 양 선수의 자원 경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항 선수 자원을 역시 인천 출신답게 참 짜게 운영을 하는군요. 만약에 이 테란이 더블 커맨드 이후에 대단히 많은 수의 발키리와 드랍십을 운영하게 된다면 저그의 입장으로 상당히 난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버로드의 어떤 수송 기능만으로 발키리의 시야를 벗어나서 히드라나 러커를 폭탄 드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이재항 선수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보면은 테란이 이 맵 같은 경우는 멀티를 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본진에서 레이스 발키리를 동시에 운영하고 그리고 머린 드랍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자원이 돼요. 그러니까 자원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란 말이죠. 근데 앞마당 멀티까지 빠른 타이밍에 테란이 하고 그리고 별 피해 없이 중반 이렇게 넘어갔다. 그럼 김대건 선수의 어떤 레이스 발키리 운영은 예전부터 아주 명성이 자자했거든요. 그렇죠. 이재항 선수, 자, 더블 커맨드 하는 타이밍까지는 이렇다 하게
이재양 선수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지금부터 문제죠. 네, 뭐 김대건 선수는 저 멀티 지역을 팩토리를 날려서 팩토리 유닛들로 이제 수비를 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히드라리스크 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타이밍 싸움이 된 거예요. 예. 보통 그 레어가 중간 정도 완성이 됐을 때에 보통 히드라덴을 가게 마련인데 뭐 레어비 완성된 이후에 히드라덴을 채웠다는 것은 아마도 뭐 그렇죠. 수송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줬다는 예. 얘기겠죠. 스타포트 올립니다. 말씀하셨듯이 레이스에 발키리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리 발키리만 운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말이죠. 발키리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두두두두두 하고 할로 미사일 쏘고 나서 쿨타임이 상당히 길다는 거. 그 점을 저그 유저가 잘 이용을 하면은 쿨타임을 이용해서 뭐 유닛 뮤타건 뮤타 스컬지면 스컬지 한 기 딱 주고 쉬고 있는 발키리에게 스컬지들이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달려들어서 자폭하는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특히나 발키리가 소수일 때는 굉장히 편하게 발키리를 제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대건 선수는 발키리하고 레이스를 보통 보면 함께 운영을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히드라리스크 뽑고 있는 이재양 선수. 이재양 선수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히드라와 러커 쪽을 효과적으로 드랍을 해서 그것으로 승부를 보지 못하면 다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역시 아모리 가는데요. 그리고 뭐 아머리를 지어야 이제 발키리를 지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뭐 팩토리에서 그렇죠. 골리앗 뽑아주면 섬에서 굉장히 좋죠. 아주 좁은 지역의 섬 지역을 골리앗들이 수비하고 있으면 난감하죠, 진짜 거기 뚫기. 레이스 나와서 오버로드 공격합니다. 김대건, 잊혀진 테란의 영웅. 이번 시즌 온게임의 스타리그의 본선에 진출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김대건 스스로 입장에서는 과거의 그러한 명성이 바로 저그 때문에 퇴색됐었죠. 그렇죠. 주춤했었거든요. 바로 러커를 만드네요. 야, 저거는 어떤 의미죠? 바로 러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발키리나 숫자가 좀 더 모이게 된다면은 그 시야를 벗어나기가 좀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모이기 시점 전에 더블 커맨드를 했을 때 어떤 본진과 멀티 지역을 동시 방어를 완벽히 해내기엔 좀 빈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점을 한번 공략해 보겠다는 뜻 같네요. 게다가 12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오버로드가 뭐 이동 속도까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에서 뭐 좀 공중을 좀 활개치기 시작을 하면은 아직 레이스 발키리로 공중을 완전히 평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진짜 테란이 수비해야 될 어떤 이 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12시 지역은. 자, 긴장되는 상황인데요. 정말 승부수죠. 그렇죠. 그냥 둬서 앞마당 그냥 원활히 돌아가면은 테란 못 당한다 이거죠. 자, 컴셋 스테이션이 있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미사일 터렛을 지어놓고 있는 상태. 전부 다 앞마당 쪽인가요? 이 밑에 지역에는 탱크밖에 없거든요. 다시 태웁니다. 방향을 잡고. 그렇죠. 이건 잘하면 뚫겠네요. 자, 마린 메딕이 내려오는데, 자, 러커버로 컴셋 스테이션 찍고 수비 김대건 선수의 이재양 선수 조금 더 정교한 컨트롤이 지금 굉장히 아쉬운 상태였어요. 지금 저거 우측에 저 러컨 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거? 이재양 선수 좋은 찬스네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공격 안마당 멀티. 여기에서 이재양 선수가 김대건 선수의 안마당 멀티를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이거 걸어되어 있는 세 개의 러커 앞에 모여 있지 않은 머린 메딕으로 뚫기는 힘들고. 그러나 뭐 탱크가 나온다면은 뭐 어차피 커맨드 센터를 파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컴셋 스테이션 찍고 공격. 자, 러커 하나 잃었습니다. 다시 버로. 다 잡네요. 러커가 처음에 애초에 탱크가 두 개 있었을 때 드랍이 되는 시점에서 많이들 맞았거든요. 그러나 뭐 김대건 선수는 한동안 앞마당을 못 돌렸고 이재양 선수는 오히려 앞마당에 수비 병력이 별로 없는 타이밍을 무난히 넘기면서 앞마당을 돌리게 되었고, 그러니까 뭐 지금의 드랍은 이재양 선수가 손해본 드랍이라고까지는 절대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김대건 선수의 이런 드랍에 의한 자원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었거든요. 아, 예, 이재영 선수. 그리고, 야, 그 타이밍에 멀티를 또 한 군데 늘렸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이재양 선수가 방금 전에 러커 드랍을 할 때 어차피 그 정도 숫자의 러커였다면은 유닛 컨트롤 좀 더 정교하게 신경을 써주고요. 예. 안마당과 본진에 좀 나누어서 드랍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마도 뭐 다른 멀티나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썼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이 지역에 멀티하고 있을 때 김대건 선수가 레이스로 알아채리긴 알아채렸었군요. 예, 그 해처리가 처음 봤을 때 벌써 HP가 많이 줄어있고 좀 피를 흘리고 있었네요. 이재양 선수. 예. 다시 한번 몰아치나요? 몰아쳐야죠, 사실. 예. 자, 드랍십. 이 지역은 파괴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석콜로니를 하나 짓고 있어요. 재밌네요. 자, 예, 김대건 선수의 복서 드랍이에요. 여기까지 뭐 여기가 밀린다고 해서 이재영 선수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느냐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대건 선수가 여기 지역을 파괴하고 지금 시도되는 이재양 선수의 저 폭탄 드랍만 막아준다면은 경기를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이재양 선수로서는 이 지역이 밀리는 거를 오히려 6시 한마당에 멀티 지역 김대건 선수 밀었습니다만은 더 큰 위기가 김대건 선수의 그렇죠. 지형적으로 예.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진 대비 많이 안 돼 있어요. 이재양 선수 주춤거릴 게 아니라 이럴 땐 과감히 들어가야죠. 예. 들어갑니다. 자, 수비 라인 거의 없는 상태. 이드라이스크 넣고 숫자 많아요. 버로. 자, 넣고 버로 이드라이스크 뚫고 들어갑니다. 왜 탱크가 본진의 대비가 안 돼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김대건 선수. 자, 이거거든요. 김대건 선수가 앞마당 쪽으로 날린 팩토리 말고는 본진의 팩토리를 더 이상 안 지었었나요? 자, 김대건 선수 SCB를 모두 바깥으로 빼놓고 있습니다. 이거 못 막으면 그냥 경기 질 수밖에 없어요. 김대건 선수. 김대건 선수의 위기, 김대건 선수. 자, 현란한 복서 드랍으로 이재양 선수의 멀티 한 군데 깨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만 자신의 본진 쪽으로 들어온 폭탄 드랍을 지금 넉넉고 챙크 시즌 모드 되는 소리 나오죠? 들리죠 지금? 네, 자, 탱크 드랍십으로 올려놓고 자, 컴센테이션 찍으면서 러커 잡습니다. 기다리스크 앞쪽으로 레이스와 탱크로 예, 맞긴 잡아냅니다. 막네요 또. 맞긴 막았지만 또 피해는 컸고. 예, 이 타이밍에 이재양 선수가 멀티를 한 군데 혹시 더 늘리지 않았네요. 이 오버로드는 모두 잃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자, 그런데 이 오버로드 숫자가요 뭐 이재양 너무 선수 많아요. 이 정도면 하고 지금 비명을 지르고 네, 있죠. 오버로드 처음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섬에서의 저렇게 레이스가 상당히 모였다는 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고 이재양 그렇죠. 선수에게는 어떤 수송을 통한 공격이 다소 무뎌질 수가 김대건 있겠어요. 선수 자원이 남는데요. 뭐 보십시오. 자, 지금 테란이 이재양 선수 지금 오버로드 트러블에 걸렸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오버로드가 거의 막 5기 이렇게 파괴가 됐으니까. 김대건 선수 자원 상황 좋고 지금 그 스파이어 테크를 타는 이유가요. 발키리가 아니고 레이스이다 보니까 이 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콜지나 그걸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그 멀티를 열었던 바로 그 위치 6시 한마당입니다. 다시 멀티를 시도하는데 이것을 에이스로 발견합니다. 김대건 선수. 김대건 선수가 원년 리그인 그 PKO 리그 때 사용되었었던 단선 맵 있잖아요. 네. 스노우바운드란 맵. 그 맵에서 테란으로 프로토스를 상당히 잘 잡아가지고 명성을 많이 떨쳤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더블 커맨드를 구사한 이후에 어떤 레이스 발키리 조합으로 프로토스를 적어도 아니고 굉장히 잘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스노우바운드에서 더블 커맨드가 가능한 스노우바운드라고 해도 저그 상대로 더블 커맨드 하다가는 폭탄 드랍 내지 빠른 테크의 가디언에게 그냥 죽는다. 이런 의견이 또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어떤 유력한 의견이었었거든요. 근데 저 오버로드는 뭔가요? 지금 스캔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네. 오버로드가 날아가는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그때 스캔을 당했어요. 자, 스컬지가 있습니다. 스컬지 날아와서 스컬지 또 자폭 성공 못했죠. 네. 자, 오버로드 하나 또 잃었고요. 오히려 보텍스 같은 보텍스가 아니라 크림진 아이즈 같은 이러한 형태의 맵에서는 더블 커맨드가 오히려 되네요. 거기에 어떤 그 모든 세종족을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완전 선맵에서의 제공권 장악은 역시나 그 게임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뭐 여실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스노우바운드 같은 형태의 반선맵 같은 경우는 테란이 더블 커맨드 하다가 저그한테 예, 여기저기 멀티할 수 있는 예, 이런 기회를 한 번만 제공하게 되면 그 지상으로 내려가갖고 저그가 지상을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멀티를 막 먹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공중을 빼앗긴 상태에서는 저그가 그런 플레이를 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시 이장 선수 오버로드를 날리고 있는데 지금 레어볼 왜 2개나 했나요, 이장 선수? 자, 반면에 김대건 선수는 다시 커맨드 센터를 만들어서 띄웁니다. 글쎄요, 뭐, 보통 더블 레어를 간다는 거는, 예, 빠른 타이밍에 레어를 2개를 지어갖고, 수송업과 이동속도 업을 동시에 해주는, 예, 이런 의도로 더블 레어를 하는데, 근데 이미 끝난 예,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뭘까요? 예, 왜 하나의 해처리를 더 레어로 갖는 건지, 물론 뭐, 자원이 남는다면야, 예. 근데 지금 본진의 자원을 거의 다 소진해 가는 가운데 그다지 자원 상황이 이재영 선수가 많이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예, 그냥 그 자원이 좀 남는 경우에는 그냥 뭐 해처리로 두느니 레어로 놔두면 뭐 HP가 늘어나니까 예, 생각해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재영 선수가 뭐 자원에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김대건 선수 레이스로 3시 쪽 두드려 봤습니다. 이장 선수의 진영. 다시 후퇴. 김대건 선수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지금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김대건 선수가 탄탄히 이렇게 수비만 하니까 이재영 선수도 괜히 오버로드 드랍한답시고 막 유닛 뒀다가 예, 유닛만 소모하고 막 이러다가 그냥 고사되는 거 아닌가, 예, 때리다가 제프레지쳐 쓰러지는 건 아닌가 싶으니까 그래, 멀티전 자원전으로 해보자 이거냐. 섬에서, 7시 쪽 발견된 것 같은데요. 자, 발킬리 나왔습니다. 크로킹. 오버로드부터 예, 히드라수가 얼마 안 되니까 저렇겠군요. 네. 크로킹한 상태에서 공격. 근데 지금 문제는 발키리가 있죠. 지금. 그렇죠, 예. 발키리 온리, 레이스 온리 전부 뮤탈리스크 스컬지 조합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발키리 레이스가 조합이 돼 있으면은 예, 뮤타 스컬지를 잡기 굉장히 힘듭니다. 7시 쪽 이장 선수의 멀티 지역이 위험합니다. 크로킹 레이스 공격. 크로킹 하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지만. 예. 예, 그래도 뭐 F네요 지금. 예. 이렇게 이재영 선수의 확장이 자꾸 막히게 되고 거기에 반해서 김대건 선수는 확장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예. 이건 뭐 배틀크루저 가도 될 정도가 되겠어요. 레이스 발키리가 공격력까지 지금 1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네요. 네. 방업도 지금 됐네요. 예, 아까 전에 그 김대건 선수가 아머리를 2개를 지었고 그러면서 레이스 발키리에 이제 공방업을 동시에 해준 걸 보니까 진짜 완전히 어떤 머린 드랍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조적으로만 사용을 해주면서 예, 레이스 발키리로 공중을 완전히 장악하겠다. 예, 이런 의도였는 모양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 임요환 선수의 박서 드랍을 일부만 수용한 그렇죠. 상태에서 김대건 스타일의 저그 파이퍼. 저 지금 뭐 인구수를 보더라도 지금 오히려 테란의 인구수가 지금 2배가 아깝거든요. 엄청나죠. 네, 크로킹 레이스. 자, 스컬지 나와서 유격해봅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발키리는 좀 뒤에서 보조를 해줬으면 훨씬 더 나은 효율을 보이는 거였죠. 네, 그러나 이 지역의 자원줄만 끊는다면 그렇죠. 김대건 선수 유리하기 때문에요. 이재영 그냥 선수에게 중요한 밀어붙입니다. 위치죠. 레이스 일단 뒤로 빠집니다. 예, 뭐 수비는 해냈지만 드론이 꽤 많이 잡혔죠 지금. 야, 이 김대건 선수 그 아이디가 이글이지 않습니까? 이글. 예, 독수리 편대네요. 예, 하늘을 잡네요. 김대건 선수 아이디 이글이고 참 마침 또 이번 리그가 또 스카이배 아닙니까? 네. 예, 스카이를 이글이 참 플라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지금 이재영 선수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네요. 예. 김대건 선수 첫 경기 기욤 패트리 선수와의 기욤기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지금 오늘 레이스가 거의 2부대쯤 되는 거 이재영 아닙니까? 선수의 경기에서도 밀어붙입니다. 김대건 선수 여기서도 승리를 따낸다면 확실히 날개를 펴는 독수리의 위용이 되는데요.
이재양 선수가 좀 너무 좀 몸을 좀 사리는 듯한 이런 형태가 지금 아닌가요? 들켰죠. 예, 이거는 여기 발견해서 여기 파괴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예, 빙 돌아서 드랍을 가고 있던 오버로드들이 들켰다는 게 네. 예, 오히려 손해입니다. 지금. 같은 11시 경우는. 쪽을 노렸던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양 선수가 그 아까 이 러커 드랍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본진 드랍으로 피해를 주고 그때 오버로드들이 그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일단은 본진으로 돌아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자, 여기 발키리의 드랍시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저 이재양 선수의 저 병력은 어떻게 보면 좀 묶여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공중 유닛이 모일 틈을 주지 않고 러커의 양은 약간 줄이더라도 그 이후에는 다수의 히드라를 드랍시키는 이러한 형태가 건물 파괴하는데도 히드라가 최고고 상대방이 공중 유닛 보유하고 있을 때 히드라 리스크들이 드랍되면 감이 오질 못하거든요. 자, 이 정도 병력 가지고는 이재양 선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요. 김대건 선수 자원, 병력, 멀티 숫자 모든 면에서 이재양 선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승부수가 없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레이스로 그냥 밀어붙입니다. 예, 스포 콜로니가 다른 건물, 타워 건물에 비해서 공격 형태가 노말이라는 거하고 맷집 좋다는 거밖에 없다 그러는데 공격 형태가 노말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등에게 가지는 어떤 그 어드밴티지는 레이스에겐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맷집이 좋다는 게 이제 끝내주는 장점인데 레이스가 하도 많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맵 중앙에 멀티기지 다시 이거는 깨지면서 마지막 승부수죠. 이재양 선수 폭탄 보세요. 드랍을 해봅니다. 예. 그러나 탱크 미리 내리면서 녹아요, 내리면서. GG 어쩔 수 없습니다. 이재양 GG. 자, 크림슨 아일스에서 이재양 선수 반격을 노려봤습니다만은 그러나 버티지 못합니다. 김대건 확실하게 날개를 펴는 이근 2승을 따냅니다. 김대건